그러니까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 매체 문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트 지문 35번, 36번 이제 지문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지문 설명. 자, 1문단, 2문단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국어에서는 명사가 명사는 체언입니다. 그죠? 체언. 체언인데 체언에 명대수 있어요. 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요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동사는 뭐 영어로는 V 이렇게 얘기하고요. 형용사는 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는 여러분 예시로 여러분 먹다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는 예쁘다 이렇게 또 옵니다. 먹다 예쁘다. 여러분 현재형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 먹는다면 먹는다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예쁜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여러분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형을 붙였을 때 현재형이 니은다 는다를 붙였을 때 가능한 것을 우린 동사라고 하고요. 가능하지 않는 것을 형용사라 합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우리는 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언.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37번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용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사가 용언과 차례대로 결합하여 차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더하기 용언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손잡다와 같은 합성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잡다는 손이 이런 명사죠. 잡다, 잡는다 말 되니까 동사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된 손잡다는 손잡는다 말이 되니까 합성 동사가 되겠고요. 또는 쓸모가 없다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 없는다 말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쓸모 없는다 안 되니까 합성 형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는 합성 용언 이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 합쳐서 용언,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쳐서 합성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합성 용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합성 용언을 분류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분류를 할 때, 자, 구성적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성적 측면에서 한번 합성 용어를 분류해보자. 그다음에 여러분 3문단에 가면 의미적 측면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2, 3문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4문단은 좀 특이한 지점을 설명해서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문단에서 합성 용어는 그 요소,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바로 구성적 측면의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드네요. 예시, 쓸만한 가치가 없다 뜻하는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바로 주어 서술어 관계를 보여주게 되고요. 주술 관계입니다. 쓸모가 그래서 주술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손잡다의 경우에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술의 관계를 보여준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를 보여준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삼다는 뜻하는 자랑 삼다는 자랑으로 삼다 이렇게 되겠죠. 자랑으로 삼다. 그래서 부사와 서술어 관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구성적 측면에서 분류를 했을 때 주술 관계, 목술 관계, 부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요.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한번 요걸 가지고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아는에다 X를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기역, 니은이고요. 3번, 4번이 자, 1, 2번은 기역이고 3, 4번은 니은이고 5번은 디귿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쓸모가 없다. 주술관계. 그 다음에 3, 4번은 바로 3, 4번은 그렇죠. 목술관계. 5번은 부술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정답이 무엇일까? 정답이 무엇일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값싸게, 눈부시다, 뒤돌다, 밤새다, 앞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그래서 값싸다, 눈부시다, 뒤보다, 밤을 새우다, 앞에 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값이 싸다, 눈이 부시다, 뒤를 돌다, 뒤로 돌다, 밤을 새우다. 바로 앞에 서다가 되겠죠. 자, 이걸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값이 싸다, 주술관계가 맞겠죠. 자, 눈이 부시다. 역시 주술관계는 맞습니다. 뒤로 돌다니까 여러분 부술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술관계.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밤을 새우다는 건 목술관계가 되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앞에 서다 하는 건 부술관계가 되니까 맞습니다. 쌤 추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부술관계가 나오는 3번과 바로 5번 선지를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사격 조사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관형격 조사가 뭐예요? 그러면 의라고 대답하고요. 주격 조사 뭐예요? 이가를 대답합니다. 이가께서에서.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사격 조사를 암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부사격 조사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 에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에로가 뭐냐? 에와 에서 에게 로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격 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부사어가 돼요. 필수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3번 선지에서 뒤로가 나왔죠. 로. 그러면 뒤로 돌다 할 때 로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5번 선지에서 앞에 서다 할 때 에이죠. 앞에 에로의 에죠. 그래서 부사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데 뒤로 돌다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뒤를 돌다 라고 해서 목술이라고 판단했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르이 목적격 조사냐? 그렇지 않아요. 목적격 조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뭐예요? 뒤로 돌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고요. 로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로가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근데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로 대신에 을이 붙게 되면 이것은 보조사예요. 보조사. 바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조사를 대입해서 우리 격조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장 성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대신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선생님이 짝대기를 붙이고 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국어사전, 어학사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이 나왔죠? 격조사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격조사라고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격조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격조사, 다 격조사라고 나오죠. 더 내려가 볼게요. 격조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놀지를 마라, 들어를 보세요. 그죠? 격려를, 그죠? 전화가 와서 격려를 와야, 격려가 와야의 가를 여러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 뒤로 돌다가 아니라 뒤를 돌다가 아니라 뒤로 돌다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뒤를 돌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르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문제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은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지문 내용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구성적 측면에서는 3개로 나누었다는 거죠. 구성적 측면에서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주술관계로, 두 번째 목술관계로, 세 번째 부술관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의미적 관계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문단의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어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자, 유지하는 경우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성 요소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그리고 2번의 경우입니다. 획득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유지하는 경우,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다. 반면 주름 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벗어나 새로운 두 번째 경우라는 거죠. 이 주름이 번데기 주름, 옷의 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마의 주름이 아니라는 거죠. 주름 잡다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려워 라고 했을 때 이때 벗어나지 않은 거죠. 이때 단어는 띄어져 있죠. 한 단어 합성 형용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한 단어라는 거죠.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던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에 또 필수 부사를 꼭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쌤 아까 에로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꼭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불타다가 여러분 파이어가 났습니다. 번 하는 겁니다. 나는 학구열에 불타면 여러분 도서관에서 불난 거 아닙니다. 그죠? 소화기로 끄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소화기 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끌어오르다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 2분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구열에 할 때 에로인 부사어가 꼭 필요한 경우겠죠.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지금 장작이 불타고 있어와 같이 구성요소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 1번의 경우에는 필수 부사가 없잖아요. 이 지금이라는 건 생략 가능합니다. 장작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비교할 때 분명히 준다. 이때 2번의 경우에 필수 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번 해결하고 36번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36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적절한 거 물어봤네요. 자, 이번에 볼게요.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목말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성요소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깨달음에 목말랐으니까 유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간식으로 점 찍어도 왔다. 간식에다 점 찍어서 여러분 네임펜으로 점 찍으면 더럽잖아요. 그죠?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담을 쌓고 야식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식과이죠. 이거 필수 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슬지. 실력이 녹슬지 않으니까 벗어났죠. 맞습니다. 필수 부사 요구한다 그랬는데 실력이 녹슬지 않을 때 실력이 녹슬지 필수 부사 요구하지 않네요.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이론에 눈 떴으니까 벗어났습니다. 필수 부사 이론에가 필요하네요. 그럼 요구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쉽게 풀어줘요.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요. 37번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가르쳐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용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언이 동사, 형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용언을, 어간은 어떻게 찾느냐? 어간은 좀 외워두세요. 기본형 마이너스 다, 기본형 마이너스 다.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간은 기본형 마이너스. 예를 쌤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쌤이 항상 예를 드는 먹다 예쁘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었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어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형 마이너스다 하니까 여러분 먹었다 하면 안 되고 기본형 먹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간은 먹다에서 다를 뺀 것이다. 그러면 먹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연습을 해볼까? 만약에 예쁜 아이 할 때 예쁜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어간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본형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예쁘다. 그럼 예쁘다에서 뭐를 빼야 되겠어요? 다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다를 빼면 예쁘만 남지. 예쁘만 남지? 얘가 어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쁘 밑에 있는 요 니은만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눈다. 그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 높임 같은 문법 뜻을 나타낸다. 선어말어미는 하나나 둘 또는 이상 쓰일 수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이 있다. 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쌤이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쌤이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날개에다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어미가 있죠. 근데 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가 온다는 거야. 선어말어미. 그리고 뒤에 오는 게 어말어미다.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선어말어미는 여기 보면은 시제 높임이 있다.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 보냐, 하나, 둘 이상 또는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하고 괄호를 칠게요. 근데 어말어미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얘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말어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종결이 있고, 종결이 있고, 연결이 있고, 전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총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간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죠? 어미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간 뒤에 올 수 있는 어미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쌤은 세 개까지 오는 거 봤었어요. 근데 네 개까지는 좀 무리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어말어미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간, 선 말인데 이 세 개는 안 올 수도 있고 바로 어말어미가 와도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간을 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형 뭐예요? 즐겁다기 때문에 어간이 뭐가 됩니까? 즐겁까지 여러분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세답니다. 그럼 기본형이 뭡니까? 세. 다니까 어간은 세. 그러면 이거는 기본형이 뭘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다니까 어간이 뭐가 됩니까? 번거롭.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낚시에 낚이지 말고 요거 주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가셨겠구나 합니다. 기본형이 뭡니까? 가시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에 가다가 아니라 이게 시라고 하는 거 존칭하는 게 높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사라지다의 뜻은 가다와 다른 단어인 거죠. 따라서 가시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이 예문을 안 읽고 바로 하면은 굉장히 틀리기 쉬운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률 매우 낮았던. 그다음에 다 다르다죠.
그러면 다다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뭐가 왔을 것 같습니까? 즐겁 다음에 온 것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했고요. 비읍이 우로 바뀌었고요. 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엇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르이 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셋을이니까 엇이 왔습니다. 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시가 왔고요. 개시 왔고요. 지만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시, 엇이 왔고요. 개시 왔고요. 구나가 왔습니다. 다다르는 니은만 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좀 처리해 줄게요.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입니다. 요거는 빼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뒤에 오는 걸 기준으로 보세요. 이제 뒤에 오는 거는 무슨 어미? 맨 뒤에 왔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맨 뒤에 오는 어미는 무슨 어미? 어말어미. 맨 뒤에 오는 어미는 어말어미. 이해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거는 어말어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 을, 지만, 구나, 니은.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앞에 오는 것들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라고 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어말어미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선어말어미들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선어말어미가 두 개다. 그럼 쌤 선어말 빨간 걸로 했죠? 두 개네? 연결어미 종결어미죠. 아, 연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는 저기 뭐야 어말어미죠.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잔인하네요. 요거는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성어미다. 전성어미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선어말어미 없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어말어미가 여기는 있죠. 됐죠? 빨간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세 개라 있는데 시하고 개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한 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볼게요. 가셨겠지만 선어말어미 두 개가 종결어입니다. 선어말어미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다른 할 때는 선어말어미 한 개인데 선어말어미 없습니다. 이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명사형 전성어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의 기역 니은의 예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쉬웠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안 부정문이 있는데요. 안 부정문이 있습니다. 안 부정문을 좀 얘기해 줄게요. 안 부정문은 여러분 먹다를 가면은 안 먹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먹지 않다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안 먹고 살을 빼려고 안 먹고 입이 아파서 안 먹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 부정이라고요. 의지 부정. 이해했나요? 근데 먹다의 경우에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먹는다 말 되니까 동사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쁘다를 한번 해볼게요. 꽃이 안 예쁘다. 꽃이 예쁘지 않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자, 요 경우에 네모의 경우에는 앞에 형용사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꽃이 의지를 가지고 예쁘지 않는 건 아니죠. 얘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의지 부정이지만 이때는 여러분 단순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쁘지 않은 단순 부정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않다가 나왔던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여러분 체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A, V 한번 해보면 발달하지, 어렵지, 궁금하지, 놀라지, 고요하지. 여러분 니은다 붙여보면 되겠죠? 발달한다 말이 되죠? 그럼 동사죠? 됐습니까? 땡. 발달한다. 그 다음에 어렵는다 안 되니까 A. 궁금한다 안 되니까 A. 놀란다 말 되니까 V. 그 다음에 고요한다 말 안 되니까 A. 그러면 형용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문제라서 1번, 4번을 소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서술어에 쓰인 경우에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두 가지 체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하나는 동사가 서술어야 되고요. 무정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무정물하고 유정물을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 메모를 해드릴게요. 유정물이 있고 유정물, 그 다음에 vs 무정물, 부정물. 그러니까 유정물은 감정이 있는 거, 명사를 말하고요. 무정물은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정물을 이해하실 때는 사람, 그리고 동물, 우리 개나 고양이도 감정이 있습니다. 무정물은 사물과 식물. 여기서 우리 집에서 화분 키우는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선인장도 감정이 있어. 막 아파요. 이렇게 하면 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동사인지 확인합니다. 쌤이 1번, 4번은 안 볼 거예요. 이번에 쌤 빨간 거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빨간 거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 거로. 도착 안 하기로 했지, 이거. 있지, 가져갔어, 통하지, 온다. 그럼 동사인지 확인하면 되게요. 자, 있는다 말 되니까 V 됐죠? 그 다음에 가져간다 말 되니까 V. 통한다는 필요 없구나. 통한다는 내가 왜 칠했을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아까 제꼈죠? 그 다음에 온다 V가 되겠죠. 자, 그럼 V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무정물인지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주어가 여러분 무정물이 주어여야 돼. 무정물 주어를 찾으면 주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어 뭐 있지? 저는 됐죠? 저는 사람인데 유정물이죠. 그다음에 동생이, 그다음 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좀 뻔히 보입니다. 자, 저는 사람이니까 유정물. 그다음에 동생도 사람이니까 유정물. 비는 사물, 무정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끼고 답을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39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적절한 문제인데요. 우리 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기역, 디귿, 비읍, 옆에 괄호 안에 다른 점에 포함된 건 무엇을 나타내나요? 그러면 다른 받침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억해놓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하고 비슷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처리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박 할 때 받침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를 발음해 보면 박 이렇게 하진 않죠. 박 하고 기억으로 되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부억 하면 부어크 하지 않고 부억 이런 게 이렇게 되죠. 이 빨간 거는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쌤은 그냥 끝도 안 하고 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는데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기억, 시억. 우리 넉, 삭 이런 거죠. 넉. 그 다음에 읽다 할 때 리을 기억. 그러면 요거는 넉 기억으로 발음되고 읽다 기억으로 발음됩니다. 그죠? 이때는 기억, 시옷, 리을 기억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안 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쌤이
고수의 국어, 고수의 문법 강의에서 요 음운 변동을 자세히 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들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빨간 볼펜으로 싹 해서 이렇게 해놓고 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읍의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별이 되나요? 여기 2개짜리 있지요. 2개짜리는 자음군 단순하고 1개짜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렇게 되겠죠. 얘는 끝. 그 다음에 파란 볼펜. 여러분 삼색 볼펜 똑똑똑 해가지고 구별해서 얘네들은 자음군 단순화 줄여서 자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보니까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대통령이 떠오릅니까? 이순신 장군 떠오릅니까? 어머니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 지금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합쳐서 어머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르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비염에 걸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염에 걸렸다. 어머니는 비염에 걸리셨어 이렇게 기억하면 무슨 화?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비염에 걸렸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기역, 디귿의 비읍으로 바뀌면 비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음운 변동의 결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빨간 거, 파란 거 체크했던 거 뭐였죠? 빨간 게 뭐였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또는 잠깐만 그 자음군 단순화. 오어 파란색으로 자단 이렇게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학생이 아 그렇네요.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여기서 선생님 아까 말했던 여기는 자단, 여기는 음끝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형광펜으로 여러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는 자단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빨간색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요걸 보니까 쌍기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쌍기역을 쌤이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있고, 리을 비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이 있고, 그 다음에 티읕도 있고, 리을 기역도 있네요. 그 다음에 호박잎에는 피읍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판단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왜냐, 여러분 쌍기역은 바로 겹받침이 아니고요. 쌍받침, 홑받침입니다. 얘는 우리 자음 중에 기역이 2개가 아니라 쌍기역이 1개라고요. 쌍쌍바처럼 뜯었는데 짝대기가 2개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쌍기역, 쌍디귿, 끝뜻부스즈는 우리 된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겹받침이 아니다. 겹받침이 아니고 쌍받침, 홑받침이다. 여러분 이걸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홑받침이다. 홑받침, 쌍받침이다. 겹받침 아니다. 겹받침이 돼야지 바로 자음군 단수가 되니까 자음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리을 기역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여기 비읍 시읒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고 자음군 단순화가 돼야 될 것 같다. 그치? 차단. 자, 여기 보시니까 티읕도 있고요. 리을 기역도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둘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놔둘게요. 5번에 피읍이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지금 쌤 2개를 제꼈으니 1번하고 3번을 제꼈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비음화.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비음화가 일어났는지. 그럼 비음화를 보니까 폭넓다에 여러분 비음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제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4번, 5번 후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니까 티읕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음 아닙니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티읕이 맞네요. 티읕은 뭐로 바뀌죠? 티읕은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럼 디귿은 나중에 니은으로 바뀌었대요. 고단백 다음에 니은으로 바뀌었대요. 따라서 티읕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맞고 티읕이 니은으로 됐기 때문에 티읕이 디귿으로 해도 니은으로 됐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적용됐습니다. 정답 4번으로 봐야 되겠죠. 5번은 어떻게 되냐면 호박잎이 여러분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니은 미음 앞에서 바로 어머니로 바뀌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피읍이 비읍으로만 바뀌었지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났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